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유동성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외 증시가 상승한 데 힘입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2070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현재는 56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환율은 오늘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코스피 수출주들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반등을 이어가면서 2070선 회복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건설은행, 금융 등 정책 수혜주가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한 1% 이상 반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반등 탄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원-엔 환율이 980원까지 하향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 업종 수출주들이 좀 굉장히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원엔 환율이 좀 반등을 하고 980원 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104엔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주, 그러니까 환율 변수가 수출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IT주 같은 경우들은 환율에 좀 민감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원엔 환율의 부진 하락이라든지 환율 변수에 의해서 좀 조정이 깊어지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이유는 시장의 방향성 결정줄 주 팩터 중에 국내외 정책 기대감 그리고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 이익 모멘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 보고 있는데요. 최근 여전히 정책 기대감은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익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봤을 때 환율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기보다는 얼마나 우상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70선까지 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지난 주중에는 2040선 초반까지 내려갔던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반등을 하면서 10포인트씩 계속 레벨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좀 완만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수출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은행 증권 업종 그리고 소매 유통 업종들이 반등 시도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추절 수요가 기대되는 전기전자제품 쪽에는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매력적인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좀 주춤했던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좀 0.5% 반등을 하면서 5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고점 부담이 남아있긴 하지만 570분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도 좀 대응력을 가져가셔도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 환율이 1019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어제 상승세를 보인 이후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서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20전 하락한 101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19원 70전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다시 하락하면서 1017원 3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1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수개월 안에 미국식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유럽 증시가 상승한 점이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미 경제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더 나은 선택이 없다는 것이 달러화와 미국채 그리고 뉴욕 증시의 동반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달러화 강세는 주로 미국과 통화정책적인 면에서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통화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원화와 같은 위험 통화들과의 관계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상대 통화별로 차별화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캐리 트레이드가 그 배경 가운데 하나인데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주식이나 채권의 매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로 원과 엔 원 등 크로스 원 통화상들의 하락을 통해서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요. 다만 글로벌 달러 강세가 달러 원의 하락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좀 20원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달러원은 어제 옐런 발언의 여파로 장중 1023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추가 상승에는 실패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하락 압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20원 아래에서 주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캐리 트레이드 영향을 감안할 때 방향성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글로벌 달러의 영향으로 환율의 하락세가 다소 더디게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이는 이전 저점이었던 1015원 50전까지 하락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015원대가 하향 돌파되면 이전 저점인 1008원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15원대에 근접할수록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환율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까지 1010원 후반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10분 여러분께 특징주를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도 조금은 올라가네요. 어제 저녁에 사실은요 굉장히 좀 걱정되는 뉴스가 있었어요. 부산에 비가 많이 와서 또 많은 피해가 있었던 부분들과 함께 동시에 나온 뉴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러시아 탱크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교전 중이다. 이야, 이것도 또 확산되면은 또 시장 어지럽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요 그러한 충격은 없었고요. 일단 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이다 이것도 일단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식상하다 이렇게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인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 지수가 2069포인트, 2070포인트 근처에 있다는 것은 철저히 기관 중심의 옐로우칩, 고가, 아모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롯데 제과, 이런 것도 올려버려가지고 지수가 지금 간단한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들은 너무나 배고픈 상황이죠. 이런 개인들한테 이제 약간의 목을 좀 축여주는 내용이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건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정도 타이밍에 중요한 말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큰 주식은요 한 번에 쫙 뽑아내야 됩니다. 수익을 많이 내고 그 다음부터 내주는 겁니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때 많이 뽑고 내줄 때는 조금씩 내줘야 되는데 뽑을 때 많이 못 뽑기 때문에 매일같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분명히 이 시장요, 굉장히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계 자금만으로도 2200포인트 제가 한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유럽계 자금은요, 1조도 집행 안 했는데, 누가 집행했어요? 미국계 자금 4조 집행, 2조 5천억 집행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본계 자금, 이 와타나베 부인들이 전부 다, 집 나왔어요. 왕시, 중국계 자금도 나왔죠. 중동계 자금 다 나왔죠. 다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안 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 효과만으로도 아주 강력한 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벌었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또는 내가 산 가격에서 떨어졌다가 아이고 이게 이제 본전이 왔네 그러다가 살짝 밀리면은요 또 그만큼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지금 박스권 장 아니에요. 강한 장입니다. 이럴 때는요 절대 선매도 하지 마시라.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께 꼭 말씀해 드릴게요. 조선주 여러분 사진 가격 올라왔다 다시 미끄러진다고 하더라도 파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특징주는요. 어떤 종목이냐면 YG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제가 아침에 이제 원고를 준비하는 동안만 하더라도요. 한 플러스 한 3, 4%였는데 아이고 지금 10%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왜 이런 강세를 보이느냐? 신사업을 통한 글로벌 성장 전략에 구축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수급 동향 보면 재밌는데요. 3월 달에는 투신이 먼저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3월 달부터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 5만 원대죠. 5만 원이 넘어간 시점부터 투신권이 쭉 매도를 했었는데 5월 달 돼가지고는요. 4만 5천 원부터는요.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도 매도, 기관들 다 매도.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마지막 이제 3만 5천 원대까지 찍고 나서 4만 원 쪽으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요. 증권사에서 이 포착을 했습니다. 주가는 싸다. 그리고 지금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의 가격이 한번 점핑이 나왔고 살짝 조정 이후에 또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 강력한 점핑이 나왔던 이유는요. 바로 이제 핵심 포인트를 짚을 수가 있겠는데 좋아하시죠? 루이비통. 예. 루이비통이 지분 참여가 들어왔었죠. 네,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면서 610억의 루이비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일 이제 2대 지주가요. 2대 주주가 루이비통이 됐어요. 루이비통에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전략적 사업 제휴를 맺기 시작했죠. 근데 이미요 제이모즈과 함께 이 YG 엔터테인먼트는요 패션 브랜드도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화장품도 나가고 이제 이 YG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엔터테인먼트를 이 문화 컨텐츠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한류를 전체적인 이 문화 컨텐츠에서 연계된 패션 소비 산업까지 같이 한번 엮어가 보자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가 전혀 가지 않았던 길을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뭐냐면 항상 한다 만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합니다. 그죠? 루이비통 투자 받아버리고 사업 제휴해버리고 제일모직하고 해버리고 속도감이요 굉장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요 그때 YG, SM 그리고 JYP 있는데 YG로 간 애들은 바로 떴는데 나머지로 간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YG의 속도는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YG 전체 매출에요 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빅뱅입니다. 빅뱅이 드디어 컴백합니다. 9월달에 컴백하죠. 매출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같은 경우는 55% 이상 차지하고 있는 빅뱅이 컴백하고 사실 지난달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지만 그죠? 이번 달 초죠. 실망감이 뭐에서 났습니까? 싸이가 별로 히트를 못 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히든카드 빅뱅을 앞두고 있다. 근데 좀 신흥그룹에서 위너라고 있는데요. 얘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원 차트 1위 계속 치고 나가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보장될 수 있겠네요. 자, 향후 전망 보겠습니다. 일단 음원 가격 인상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음반 매출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30%인데 이익 측면으로 한 45% 정도의 엄청난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니지먼트 쪽에서도요. 30% 이상 성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3분기 영업이익이 73억 그리고 순이익은 61억 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나저나
이런 상황에서 주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예측해야 될까요? 델리밴드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자,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올랐는데요.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냐면 A 포인트 근처에 있죠. 실적 가치하고 시장 가치상 현 시점에 적정 주가가 얼마 나오냐면 5만원 정도가 나와요. 원래 5만원이 돼야 적정한 주가인데 그 밑에 동그라미 부분까지 떨어졌죠. 저럴 때는 과감하게 샀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과감하게 들어왔다 이래 볼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진출 기대감에 분명히 이제 급등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어떠한 주가는요, 고평가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가격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B 포인트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따라가지는 마세요. 자, 따라가지는 말되, 즉, 가격보다는요, 따라가기는 하고 기간을 조금 좀 두자고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재평가되는 구간, 다음에 시나리오가 나오는 구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기간을 기다렸다가 한 43,000원대 다시 한번 살짝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 오면 45,000원에서 43,000원 부근까지는요, 조금 모아보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그럼 오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까요? 안 파셔도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대로 보유하시고, 신규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요, 가격 조금만 떨어진다고 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간을 좀 두세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 좋아에는요,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영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영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급형 태블릿에 들어가는 터치스크린 패널의 TSP 시장이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 좀 부진했었는데요. 최근 바닥권에서 반등을 노리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TSP 하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이제 그 TSP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실 이제 TSP의 그 범위는 굉장히 확대될 거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적용을 했던 것이 이제 태블릿 PC도 이제 TSP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노트북 시장 그리고 이제 PC 시장 뭐 여기까지도 이제 TSP가 간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한동안은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냈던 업황이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주가가 뭐 끝없이 하락을 했고 뭐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삼성이 그 단가이나 압력이 좀 진행돼서 TSP 업체들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러고 또 삼성이 이제 몇 가지 어떤 기술 채택을 한다 만다 하면서 사실 이제 TSP 업체들이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한 선투자를 하면서 좀 상당히 좀 그 전체적인 회사 쪽으로 이제 타격이 좀 많았었습니다. 일단 먼저 관련주부터 먼저 좀 큰 맥락에서 이제 관련주부터 먼저 좀 짚어보면요. 뭐 어쨌든 간에 TSP 업체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종목이 사실은 멜파스였죠. 근데 멜파스가 상당히 실적 부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었고요. 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다가 요번 사이클에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뭐 그 전 단계에서 뭐 ELK, S맥 뭐 이런 정도들이 관련 종목들이 TSP 업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부터 한번 보면서 과연 얼마나 지금 하락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이제 ELK의 주봉인데요.
그러니까 25,000원 정도의 어떤 주가를 형성을 했던 것이 이제 2012년도, 13년도 초까지였고요. 뭐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기대가 좀 컸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1단계 하락해서 이제 그 거의 이제 뭐 10,000원대까지 밀렸다가 2단계 하락 6,000원까지 했다가 최근에는 뭐 거의 4,000원도 무너지는 3,000원, 2,9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에서 거의 뭐 그 10분의 1 토막 정도 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S맥도 한번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 역시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17,000원, 주가가 이제 17,000원 정도를 했던 것이 이제 최고점을 기록했던 가격에서 보면은 현재 이제 5,000원 정도를 겨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2,000원대보다도 2,000원대에 거의 근접하는 이런 정도의 흐름을 좀 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멜파스입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은 사실은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갖고 기대치가 좀 많았었는데 많이 갔을 때 이제 5만원 정도까지 갔었죠. 5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6,000원이니까 뭐 이것도 거의 이제 10분의 1 토막 정도. 그리고 이제 1딘드스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빠진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21,000원, 24,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8,300원. 예, 이렇게 좀 움직였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바닥권에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뭐 제일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던 것이 이제 뭐 S맥이나 뭐 ELK 정도. 이런 정도의 종목이 지금 뭐 바닥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온 폭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반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조만간 이제 갤럭시 노트 4를 내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갤럭시 알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터치 스크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LG전자 역시도 이제 L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신제품이 좀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 종목들은 어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일단 보기보다는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바닥에서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주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 반등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데 단 묶이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역시 앞부분의 신제품 효과와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맞물려서 같이 동반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TSP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TSP 같은 경우는 이제 GFF, G1F, G2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ITO 필름을 몇 장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GFF라는 것은 IT 필름을 앞뒷면 같이 붙이기 때문에 2장 정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에 사용되는 우리의 스마트폰이니 모든 부분들이 거의 GFF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삼성이 이제 원래 G1F, G2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G1F 양산을 걸어놨던 것이 이제 어디냐면 이제 멜파스입니다. 그러니까 멜파스는 사실은 이제 TSP 업체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낮다라고 평가를 했고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던 업체인데 이 G1F 물량을 삼성에서 내려주면서 선투자를 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율이 안 나온다. 수율이라는 것은 생산 효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수율을 갖다가 초기 단계에서는 30%, 40%대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을 찍어내면 6장은 버리고 3, 4장만 건지는 거고 완전한 양산 체제로 들어가서 수율을 잡게 되면 한 80%대 정도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보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선투자를 해서 수율을 잡는 과정 속에서 삼성이 갑자기 기술 채택을 지연시켰죠. 일단 보류를 시켜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멜파스의 실적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준비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체들이 이 TSP에 대한 기술들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 G2까지도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G2라는 것은 결국은 ITO 필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G1F 방식이라는 것은 ITO 필름을 한 장 쓰는 거고요. G2 같은 경우는 ITO 물질 자체를 방막으로 입혀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ITO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좀 비싸죠. 그래서 이제 뭐 메탈 메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CNT 대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ITO 필름을 얼마나 적게 쓰느냐가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국내 TSP의 어떤 기술은 지금 정체 내지는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대만 업체가 확실하게 이제 그 기술의 발전을 지금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만 업체가 빠른 속도로 시장 침투를 해가지고 국내 업체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 그러니까 TSP 자체의 시장은 지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P 관련 업체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나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국내 기업의 그 시장 그 점유율은 점점점 떨어져가는 상태에서 대만 업체들이 그 빠른 기술 발전을 통해서 TSP 시장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했고요. 사실 대만 업체 같은 경우는 G2 기술까지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도태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대만 업체의 그 기술이 G2라는 부분의 그 수율이라는 부분들은 뭐 국내 업체에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메이저 업체들, 그러니까 뭐 그 납품 업체들이 이 기술에 대한 채택 여부만의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모든 그 디스플레이 쪽은 터치 패널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 시장은 과도기적인 어떤 현상들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TSP의 어떤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TSP 기술이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의 반등이 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은 접근하기가 좀 안 좋은가요? 일단 뭐 전문가 영역이라고 하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단타 영역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분위기에 의해서 한 차례씩 휩쓸려 다니는 그런 매매가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 자체로 본다면 2013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013년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 14년도까지. 예, 14년까지요. 예, 근데 15년부터는 확실하게 업황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TSP 업체들이 대부분 구조조정의 막바지 국면이기 때문에 뭐 더 나빠질 건 없지만 당장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년까지는 업황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 그 이슈에 의해서 그 주가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확실하게 2015년도부터는 시장 자체의 규모나 모든 면이 크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스마트 기기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까지도 TSP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명히 바닥인 건 같습니다. 바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강한 어떤 시세 분출은 내기를 좀 어렵다고 한다면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매매를 해가면서 끌고 가는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그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쭉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기적인 접근 정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TSP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그래도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69포인트 중반대고요.
코스닥은요 567포인트 초반대 움직임 보여줍니다. 자, 양 지수가 굉장히 좀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지 않나 좀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자,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에 대해서 움직일 가능성 크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제가 볼 때 2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을 준 이후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21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이나 2100, 230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 때 현금 확보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기억들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이 시간에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요. 문자 상담 주시면요.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보내주셔야지만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간 종목인데요. LGU 플러스, SK하이닉스, LT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현대백화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LGU 플러스가 최근에 조금 계속 눈에 좀 들어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수급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재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바로 LG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이 N자형 파동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제 지난주 그냥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렇죠? 제대로 나와주네요. 수급 볼까요? 자, 오늘장 수급을 살펴보니까 외인이 75만 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엄청납니다. 기관은 27만 주를 양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요. 최근에 수급에서도 외인들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 쓸어 담아주고 있어요. 네, 이래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은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냐? 사실 매수 의견은 못 드립니다. 매수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상승이 나와주면서 조금 나중에 정리해야 될 시간이지 지금은 이 종목을 따라간다라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조금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더 이상은 접근 금지하시고 그냥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제 종가로 말씀드린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뭐 소폭 밀려요. 0.6% 정도 현재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뭐 시가가 딱 어제 종가로 시작을 하면서 밀렸다가 올라갔다 반복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하이닉스의 오늘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수 들어와요. 외인이든 기관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외인 5만 주 이상, 기관도 4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도 어떻게 외인들과 기관 양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최근의 수급은요. 외인들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고요. 매수를. 오늘 많은 물량이 아니라서 못 가는 듯 하지만 다시 어떻게 이게 상승으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게 외인들과 기관은 안 팔고 있습니다. 네, 사주고 있어요. 적은 물량이나 사주고 있다.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크지 않을까. 잘 들고 계시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냥 매수 계속 하시면 된다. 걱정 없는 종목이다라고 가지고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들 하실 거예요. 자, 최근에 수급상황 보자면 외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기관들도 뭐 약간 팔기도 했었지만은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개인만 요렇게 개인들만 어떻게 물량을 팔고 나가고 있잖아요. 개인만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외인들과 기관은 사주고 있다고요. 오늘장 수급은요. 자, 외인이 17만 주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이 얼마? 18,000주. 연기금이 55,000주 들어오네요. 상승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지금 이 박스권이에요. 그래도 상승 조금씩 움직이는 박스권인데 이거 아마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 분명히 좀 커 보입니다. 최근에 매수한 물량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이거 지금 꼴랑 수익 3, 4%, 5%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 싸게 잡았는데
그 물량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보유하고 안 팔고 있습니다. 팔고 나갈 기관들은 팔고 나가지만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더 상승을 보는 기관들이 많다는 소리, 외인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현재가 구간도 나쁘지 않은 분할 매수 의견 드려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해보자 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주가 올렸어요.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수급이 제일 조선주 가운데 양호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제 조선주, 제가 추천주 중에 뭐가 있어요? KSS 해운이 있잖아요.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유가 뭐냐, 이때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급등하는 날 말씀드렸을 때 제가 꺼내서 보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BDI 지수 말씀드렸잖아요. 1000포인트까지 갔다, 상승 분위기다, 약간 단계적 조정 나오더라도 올라갈 것이다. 그에 따라서 수주가 증가하고 해운 운임비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조선 쪽 관련해서 배 관련 쪽 일하는 모든 회사들은 긍정적인 실적을 하반기 때 보일 것이다. 네. 거의 바닥은 확인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중공업도 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은 모습. 오늘 현대미포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조선주들 전반, 해운주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반등세로 돌아섰고 전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대표로 가지고 나왔지만 긍정적으로 계속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 보자면 볼게요. 자, 수급을 보니까요. 갑자기 조금 늦게 뜨네요. 자, 나왔네요. 자, 외인들이 3만 주 정도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8만 6천 주가량의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매수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 내일장도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가요? 사실 말씀드리지만 한번 올랐다 조정 받고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두 번째 조정 자리 가장 좋은 자리다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조선주 가운데서는 삼성중공업이 있죠. 자, 삼성중공업이요. 차트를 좀 같이 보시자면, 그렇죠? 올랐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오죠. 바닥 포인트가 높아갔어요. 높아졌죠? 자, 좋은 위치가 돼버렸네요.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양매수가 일단은 대우조선해양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삼성중공업도 잘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현대백화점이에요. 자, 백화점주가 가는 이유는 추석을 앞두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으니까 백화점 잘 가고 있고요. 쇼핑주 잘 가고 있고 택배주들도 주가가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자, 현대백화점 마찬가지 차트를 밀었고요. 신세계 볼까요? 신세계도 같이 움직이죠? 같이 상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주들이. 현대백화점 다시 볼게요. 자, 현대백화점 이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작년 말부터 밀렸던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턴. 자, 그런데요. 잘 보면 여기 큰 박스권 그림이 이렇게 잡혀요. 보통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려요? 박스권에 중반까지는 올라가고 중반에 가격 돌파할 경우에는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포인트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얼마 보니까 여기 라인 잡히네요. 17만원까지 1차적인 상승세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수급 포인트도 오늘장 네, 긍정적으로 외인 3천주 기관들이 24,000주가량의 매수세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수급상황 보자면 그래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수하긴 살짝 부담스럽지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볼만 하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담을 바로 좀 해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플랜티넷 5483님, 네, 플랜티넷을 6,740원에 볼게요. 6,740원. 네, 거의 다 왔어요.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더 갈 수 있을까요? 살펴보자면, 썩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저번 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데요. 매수가 부근이면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그림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쵸? 네, 좋아요. 근데 이와 같은 흐름에서 또다시 이런 하락 자체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급 볼게요. 수급도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고
오늘장 수급은 있나요? 오늘장 수급은 역시나 안 보이고요. 최근에 실적 부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2분기 때 실적 흐름을 보더라도 보니까요. 당기순이익 부분은 뭐 증가하긴 했지만 그렇게 누계 실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도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좋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 실적이 앉아서 많이 밀렸었고요. 흐름을 보건대 매수가 근처에서는 조금은 정리해야 되는 종목. 매수가 6,740원이신데요. 부근에 오면 6,800원 오면 좀 정리하시고 빠져나오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담이 와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 정리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도 지금은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의견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KG 이니시스 0740님 16,210원 보겠습니다. 20% 16,210원 볼게요.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죠? 네, 요 정도 포인트에 현재 평균 단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주가가 흐름이요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그 전자결제 관련주들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 이슈로 주가 급락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이슈로 급락했습니다. 또 빠졌죠?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또 하나 있는 게 뭐? 라인 봐야 된다. 라인 결제 확인 된까지는 좀 접근하기 힘들다. 근데 이미 매수가 굉장히 높으시죠? 라인까지 다 나와야지만 주가가 그때부터 다시 갈 수가 있어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당장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라인이 결제 서비스 한다 얘기 나오고 그래야지 거의 모든 악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후로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지금 전저점 포인트를 깨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이니까요. 다시 상승적 분위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라인 이슈 나오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 그때는 한번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거니까 그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광동제약 네, 이니시스 광동제약 1,200원에 10% 1878님 보겠습니다. 네. 자, 광동제약을요. 이게 우리 회원분이신가요? 자, 최초 매수가 자체를 1,150원, 1,200원, 1,300원 요 구간대 거의 1,200원 정도의 최초 매수 한번 사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전 방송에서는 9,5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오전 방송에서 제외를 시키고 공개 방송상에서만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나왔어요.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수급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 분위기는 연출이 되고 있어요. 2분기 실적 좋을 겁니다. 성수기로의 진입 첫 단계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4월, 5월이기 때문에 광동제약의 제품이 의약품이 주가 아니라 음료가 주잖아요. 옥수수염차, 비타500, 헛개차, 그리고 삼다수가 주잖아요. 그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럼 2분기 실적 양호하고 최대 성수기 3분기 어찌됐든 비가 많이 온다고 했지만 3분기 때도 제품은 많이 팔립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또 한번 상승을 줄 수 있고 이번에 또 부산 쪽에 비가 많이 오고 조금 수지로움이 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역시나 또 물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또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포인트, 긍정적 포인트 가득합니다. 정리하지 마시고 이 종목 저 전고점 돌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 오시면 다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홀딩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인트로메딕 보겠습니다. 6517님 16,000원이에요. 애매한 위치에 딱 들고 계세요. 자,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자, 보니까요. 거의 뭐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네, 아직 뭐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지금 150원 빠졌어요. 오늘 시가, 매수가에서 150원 빠진 상황이라 마이너스 0.94%신데 뭐가 불안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사셨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게 이전에 사셔가지고 매수가 근처 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실 것 같은데, 자, 수급 포인트 보자면 깨끗하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시가총액 자체는 1122억,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자, 근데 기관들의 흐름이나
외인들의 흐름 자체 보자면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그냥 그런 수급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장한 지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6개월인데 3개월. 네,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상장한 지 저는 6개월 미만 종목은 천원 안 봅니다. 그 이후에 흐름을 보고서 천천히 접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서야 그런 단계예요. 지켜볼 단계지 급하게 매수를 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 상장 단계부터의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러면 저는 수급도 약간 꼬여있고 많이 오른 상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비중을 줄이시던가 정리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되지, 지금 이 종목의 매력도를 찾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상승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 혹은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네오팜 5313님 문자 자주 주시죠? 네오팜 2,100원. 네. 잠시 다시 볼까요? 네오팜 2,100원이 맞나요, PD님? 네, 그래요. 깜짝이야. 2,100원이시면 2,100원 12,100원. 자, 네오팜 12,100원이라. 자, 1월부터 해서 주가가 3배가 올랐습니다. 12,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요때죠? 잘 보이시게 선을 긋게요. 자, 다른 시청자분들도 보세요. 12,100원에 이 종목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종목 매수 들어갈 수 있으신가요? 다른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들어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수급 볼게요. 수급도 보니까 기관들이 좀 매도로 일가하는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좀 보이고, 기타 업이 좀 매도 좀 나오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간간히 좀 많이 나오는 거 봤을 때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나요? 2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 자체가 아직 안 나왔나요? 1분기까지 실적 좀 볼까요? 1분기 실적 보니까 나왔군요. 나왔네요. 당기순이 21억, 2분기까지 해서 21억입니다. 자, 시가총액 910억, 21억의 당기순이익. 아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단순 계산해가지고 21억인데 진짜 넉넉하게 줘가지고 올해 실적을 50억, 당기순이익 50억 했다 칩시다. 50억 했다 칩시다. 그럼 PR 뭐죠? 몇 배요? 18배. 예?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저평가다 해가지고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2월, 3월 때 저평가야, 이거 올라갈 거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평가야. 매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매수 들어갔다? 이거 누군가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먹잇감이 되는 것 뿐입니다. 정리하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삼성전자 매수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봐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매수 돈 많으시네요. 자, 한 100주 사시려고 100주. 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은 정말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수급 열면요, 보세요. 8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어떻게 주가가 꺾여 내려갔죠? 8월 달부터, 그쵸? 쫙 내려갔어요. 7월 말, 그쵸? 딱 정확하게 그때 팔고 나간 친구들은 누구 보냐면 보시죠. 누가 팔았어요? 기관이 7월 31일부터 매도를 하더니만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순매도세 8월달 내내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기관 매수 들어오면 돼요. 기관 매수가 여기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제가 계속 동그라미 치고 있죠. 빨갛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 기관들이 그러면서 개인 물량을 파랗게 만들어 주면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정말 쉬운 종목. 대신에 애플과 주가 거꾸로 하고 있는데 갤럭시 모멘텀 받아야 되는데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왜요? 갤럭시가 언제 나옵니까? 9월달에 나오는데 제대로 언제부터 팔아요? 4분기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상승이 쉽지는 않지만 주가는 보통 3개월 전 선반영이기 때문에요. 갤럭시 판매량이 굉장히 좋으면 아마 주가가 따라 올라갈 겁니다. 조만간이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기간 매수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기간 매수 10,000주 이상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AS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을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맞죠? 네. LG화학 1.5% 수익 중이고요. KS해운, SK하이닉스는 거의 그냥 그 수준이에요.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요.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있고, 그냥 멈춰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 자체가 나올 때, 멈춰있을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주가 흐름이 쉽사리 꺾일 종목들이 아니고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잘 가지고 나왔고, 어제 말씀드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왔다 갔다 마이너스 0.5% 정도 현재 상황 보여주고 있긴 한데, 충분하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전고점까지의 상승 분위기를 한번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47,500원, 48,000원으로 못 올라가면, 다시 꺾여 내려가면, 얘는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은 그게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요런 포인트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셨죠? 요런 포인트. 그래서 한번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한번 믿어보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보유하시고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요. 내일 한번 상황 봐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207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68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